국왕이 성직자와 세습 귀족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서 재정 적자를 해결하려고 하자 이제 귀족들이 그 국왕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이 반항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787년에 귀족들이 그 4억 2천만 리불의 차입금, 국가가 돈을 빌린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의회 동의, 이 국회, 여기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서 불법이라고 이제 그 항의를 하고요. 이 고등법원은 그 당시에 왕의 법률을 제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왕이 이제 이런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는 고등법원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국왕정권재판소를 신설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금 귀족과 왕들의 국왕의 그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그 귀족들로 구성된 고등법원이 맹렬히 장악합니다. 이 당시에 고등법원은 세습 귀족들이 장악했습니다. 사법 귀족들이 몽테스키에도 거기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회자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지역에서 드디어 이제 공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등법원. 도피리 지방의 고등법원이 저항을 하고 시민들도 봉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1788년에 도피니 지방의 삼부회가 열리게 되면서 이제 삼부회 그러니까 성직자, 귀족, 평민들 각 대원들이 각자 한 표씩 하고 그 다음에 신분별로 하는 게 아니라 다수결에 따라서 표결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의원이 이 구성을 보게 되면 이 지방의 삼부에는 귀족과 성직자를 합한 만큼의 의결권을 평민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평민은 귀족과 성직자의 합한 것만큼 동등, 즉 두 배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귀족과 성직자가 의견이 똑같으면 2대1로 항상 평민이 패배하기 때문에 평민에게 두 배를 준 겁니다. 그러면서 각자 1인 1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니까 성직자와 귀족이 단결을 하더라도 평민과 동등해지는 이런 형태로 됩니다. 이런 표결을 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앙의 삼부회에도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도피니 지방의 삼부회는 그래서 중앙에 삼부의 소지까지 국왕에 대한 세금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즉 삼부회라는 것은 귀족들이 국왕에 저항하는 측면도 있지만 삼부에 있는 제3신분, 평민들이 국왕에 저항하는 측면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삼부에 중앙에서 삼부의 소집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삼부회하고 명사회가 다른 거는 명사회는 제1신분과 제2신분이 귀족과 성직자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귀족에 대한 면세 폐지, 즉 귀족에 대한 과세가 통과될 리가 없죠. 그래서 왕이 이 삼부회를 소집하는 겁니다. 왕이 삼부회를 소집하면 삼부회에서 그 평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귀족들의 특권을 폐지하는, 즉 귀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왕은 이제 브르멘을 파면하고 네케르를 재입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왕의 무력함, 그 재정 적자죠. 그리고 귀족에게 세금을 때리는 것에 귀족들의 이 반동. 여기에서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의 첫 단추, 첫걸음이라는 거죠. 낡은 국가 체제에 대한 최대의 타격은 귀족에 의해서 이어졌다. 귀족들이
혁명을 시작했다. 즉, 지배 계급 내의 균열로서 혁명이 시작됐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막스도 이 점을 되게 중요했어요. 계급 간. 혁명에서 항상 계급 간의 구도가 중요한데 그 계급 간의 구도는 지배계급과 피지배 간의 대결도 중요하지만 지배계급 안에서의 분열 그리고 피지배계급의 안에서의 분열 이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급 간의 대립과 계급 내의 갈등 이런 것들을 혁명 정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귀족들이 이제 왕의 저항에서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절대 왕권을 태우는데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귀족들도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주아 혁명으로 번질 거를 생각하지 못했다. 즉 귀족들은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 부르주아와 함께 삼보회에서 왕권을 제한하고자 했는데 실은 왕권을 제한하는 데서는 귀족들과 부르주아가 이해관계를 갖지만 내부에서는 또 부르주아들이 이 귀족들에 대해서 에, 저항을 그래서 귀족의 특권을 폐지하려는 봉건제를 폐지하려는 그런 걸로 나갔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는 왕, 민중들 그리고 귀족들의 충돌이 도처에 일어났고 이 고등법원은 이제 귀족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부터 이런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브르타뉴 지방에서 대학생 중심의 부르주아와 귀족들이 충돌을 되면서 귀족들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삼부회 내에서 이제 귀족과 부르주아의 충돌은 뭐냐면은 삼부회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에서는 평민이 즉 부르주아가 귀족과 성직자만큼 즉 두 배만큼 즉 50%를 구성을 하는데 중앙에서도 그거를 요구하는 거고 당연히 귀족이나 부르주아 귀족들은 당연히 그거를 반대하는 거고 그러한 갈등이 생기는 거고요.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민중들의 봉기가 일어나고 군대는 이거를 방관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도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요. 파리에서 공장에서는 폭동이 일어나서 500명이 사망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프랑스 민중들은 왕정을 폐지할 즉 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기보다는 왕실에 있는 고급 관리들 즉 고급 관리들이 이 정치를 잘 못했다 이 정도 수준이었지 어, 왕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는 아직 나가지 않습니다. 삼부회의 그 전개 과정을 보는데요. 삼부회에서 테니스 코트에서 즉 테니스 코트라는 거는 삼부회가 국왕에 의해서 중단되자 테니스 코트로 옮겨가서 평민 계급들이 계속 그 회의를 했기 때문에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쟁점은 세 개의 신분,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이 각각 삼부회에 몇 명의 대표자를 보낼 것이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방에서는 삼부회에서 평민이 5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14년에 된 그 중앙의 그 삼부회는 각 신분별로 3분의 1씩 동일한 구성원이죠. 즉 제3신분의 입장에서는 지방의 3부에서는 50%를 차지하는데 중앙의 3부에서는 33%밖에 차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아, 부르주아 평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제3 신분들 평민들은 지방의회처럼 평민 대표가 2배, 즉 50%가 돼야 된다. 뭐죠? 50%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평민과
평민이 그 전체적으로 같이 단결하더라도 성직자와 귀족들이 단결하면 3분의 1, 3분의 1이면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50%, 즉 평민은 성직자의 2배, 귀족의 2배가 된다고 요구를 했고, 루이 16세는 이 요구를 허락했을 때, 그럼 루이 16세는 이거를 왜 허락했냐? 루이 16세 입장에서는 삼부회에서 제1신분, 제2신분, 성직자와 귀족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삼부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귀족들과 성직자들은 이 과세에 대해서 반대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 과세에 대해서 찬성을 얻으려면 이 부르주아들의 평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죠. 평민들은 이미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귀족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탄부회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렸고요. 성직자 290명, 귀족 270명, 평민 585명의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표결 방식이었습니다. 자연히 그 1인 1표 다수결로 하면은 평민과 귀족자의 합이 비등비등을 하는데 표결 방식을 그렇게 하지 않고 신분별 표결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성직자 따로, 귀족 따로, 평민 따로. 이러면은 성직자가 봉건특권의 폐지, 그죠? 귀족에 대해 과세하는 걸 반대하고 귀족에 대해서 과세하는 걸 반대하고 평민만 창성하면 2대1이 되기 때문에 제3신분인 평민들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평민 대표들은 따로따로 신분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같이 예, 표결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귀족들이 당연히 반발을 했죠. 그래서 이것들이 반발하면서 3부회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평민 대표들이 자신들이 인구수로 볼 때 국민의 98%를 대표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98%의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평민들만으로도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국민의회를 결성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이 나라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회를 결성하고 아울러 자신들의 동의 없이 어떠한 세금도 징수할 수 없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이미 평민들은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동의 없이 세금을 어, 추가로 징수할 수 없다. 이런 말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이 기존의 세금을 낼 수도 없다. 즉 세금 납부 거부 이런 것들을 선언합니다. 당연히 이에 왕이 국민의회의 해산을 명령한 후 회의당을 폐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평민대표 즉 국민의회죠. 이들은 테니스 코트로 이동을 해서 자신들의 이 국민의회를 합법화하는 제도화하는 그런 헌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받을 때까지 국민의회를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이에 국왕이 이제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귀족들에게 세금을 기르기 위해서 평민들의 지지를 받고자 삼부 회의를 열었는데 이 삼부 회의를 한 결과 평민들이 국민의회를 요구를 하고 이 국민의회는 결국은 단순한 귀족이 아니라 왕을 포함한 봉건제 자체에 대한 음, 혁명이죠. 뭐 그러한 혁명, 그 헌법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영국식의 영국식의 입헌 군주제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무력으로 국민의회를 강제 해산을 하려고 했고 군대를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에 군대를 진격을 시켜서 군대를 통해서 이들을 해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리의 시민들이 이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합니다. 예,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파리 시내로 들어와서 평민의 대표인 국민의회를 해산한다는 소문이 돌자 평민들이죠. 평민들이 무장을 해서 이 군인들의 파리 진격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은 먼저 군병원, 군병원, 군인을 위한 그 파리 시내에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 소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총을 탈취를 합니다. 근데 화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총을 탈취한 파리 시민들이 화약을 구하고자 했는데 그 당시에 이 화약이 이 바스티유 감옥, 바스티유 요새죠. 바스티유 요새에 화약이 저장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시민들이 소총에 쓸 총알, 화약을 얻고자 바스티유 요새로 진격을 했고 그 바스티유 요새를 지키고 있는 어, 그 군인 지휘관에게 화약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지휘관이 당연히 거부를 하고 바스티유 요새의 문을 잠가 버리는데요. 흥분한 파리 시민들이 이 바스티유 요새의 담벽을 넘어가서 문을 열려고 하자 이 지휘관이 이 발포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스티유를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그 파리 이 시민에 대한 이 발포를 명령을 불복종을 하게 되고 이 바스티유 수비병 사이에 그 바스티유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 사이에 서로 대결, 총격전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또 바스티유에 진입한 이러한 파리 시민들과의 총격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바스티유 수비대 일부가 파리 시민에 결합하게 되면서 바스티유는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바스티유의 그 죄수들이 석방됐다. 그래서 바스티유의 죄수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바스티유의 감옥을 습격했다는 건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바스티유의 그 화약을 얻기 위해서 감옥을 요새를 습격한 거고 거기에 있던 일부 죄수들이 석방 된 겁니다. 그래서 에, 프랑스 대혁명, 무장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